여러분,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얘기할 때 혈맹이다, 감사의 빚을 졌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당연하게만 보였던 관계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한테 영원히 감사해야만 하는 그런 빚을 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요. 이름하여 교통사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딱 들어보면 이 자료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운전자가 멀쩡히 길 가던 사람을 차로 쳤어요. 꽝 하고요. 누가 봐도 운전자가 가해자고 길 가던 사람이 피해자인 그런 명백한 상황이죠. 근데 이 운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119에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전형적인 뺑소니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그냥 버려진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운전자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잡히면 인생 끝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감옥 갈까 봐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병원비는 싹 다 대드릴게요. 와, 겉으로만 보면 진짜 대인배 같죠? 모든 걸 책임지겠다니 말이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고를 내고 뺑소니 쳤던 그 가해자가 이제 와서 병원비를 내준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사람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할까요? 어떠세요? 이 자료는 이 교통사고 비유를 한미 역사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운전자는 바로 미국이고 피해자는 한국입니다. 그럼 최초의 사고는 뭘까요? 바로 1945년에 한반도 분단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분단이 애초에 전쟁의 씨앗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운전자가 내준 병원비, 이건 바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그 이후의 동맹관계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가 감옥 가기 싫어서 그랬던 것처럼 결국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현재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 자료는요, 특히 최근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만 믿으면 돼 하는 식의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예측이 안 됐잖아요. 이란 핵 합의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나와버리고 오랜 동맹인 유럽 국가들한테는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뭐랄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낸 거죠. 동맹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강력한 표현까지 씁니다. 동맹국들 눈에는 이제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료를 보면요,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대놓고 노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군 비행기가 자기네 하늘을 못 지나가게 막고 같이 군사작전 하자는 것도 거절하고요. 이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단순한 삐걱거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제 무대의 일종의 힘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오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다시 한국으로 돌립니다. 교통사고 비유에서 무력한 피해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이 힘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지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기관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군사력이 이미 세계 4위, 5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바로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누구한테 보호해달라고만 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순위만 높은 게 아닙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대단한데요. 우리가 직접 만든 KF-21 전투기,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탱크 같은 기갑 전력,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력에 인공위성 기술까지
이 자료가 한국이 가진 이런 짱짱한 하드 파워를 하나하나 다 짚어줘요. 여기에 뭐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소프트 파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군을 우리가 직접 지휘하는 권한이거든요. 지금은 이 권한이 미군에게 있는데 이걸 가져오는 게 완전한 군사 주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는 아주 명확합니다. 3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미국이 다 해줄 거야 같은 낡은 생각은 버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자. 둘째, 지금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해서 키우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전작권을 되찾아와서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로 우뚝 서자. 이겁니다. 자, 오늘 교통사고라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격변하는 세계 정세,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동맹의 공식이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 할 진짜 주권적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